안녕하세요. 제 12강의 주제는 5가지 실천과 습관화 전략으로 나를 혁신시켜 나가자입니다. 자, 본 교육 전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용하고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곧바로 실천하는 행동의 문을 활짝 열어라. 자, 그렇지 않고 새로운 지식이나 내용을 계속 배우기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변화와 개선의 사이클이 멈춘 상태로 이 창의적인 열정도 약해지고 이 주도적인 성취 욕구가 커지지 않습니다. 좋은 삶의 지혜나 노하우라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실천해야만 크든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삶의 지혜나 노하우는 성공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오랜 시간 동안 사색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천만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 마음속으로 수용한 것이 있다면 이젠 뒤로 미루는 습관을 스탑하시고요. 자, 곧바로 실천하는 행동의 문을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수용하는 이 마음의 문과 곧바로 실천하는 행동의 문을 열어놓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7에서 11강까지를 통해서 제시한 즐거운 독서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지도법은 매우 간단하고 실천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반복 실천과 습관화가 핵심인데요. 이 아는 거와 실천은 완전히 다르죠. 자, 이번 시간에는 7강부터 15강까지 배운 독서지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즐거운 독서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지도법을 간단히 복습해보고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이 습관을 해나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7강의 교육 목표는 교육 시작 전 마음가짐, 인사하고 관심 주고 경청하기, 그리고 곧바로 독서 활동에 몰입시키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출입문을 열기 전에 한번 웃어본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들어갈 때보다는 일단 밝은 마음이 생기고요. 저도 태군 씨 결혼 동안 20년 정도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활짝 웃어보는 그러한 실천을 해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그러한 결과인지 모릅니다만은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듯 아동과 부모를 처음 대할 때는 우선 자신의 어떤 감정순화, 한번 웃어보는 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순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동과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암시를 해볼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 시 의례적인 미소보다는 진실된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품성이 몸에 배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의 입장과는 달리 일주일 동안 나를 기다렸을 텐데 라는 마음, 그래서 아동이나 엄마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 자기 암시는 이 교육자로서의 진정성이나 열정을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운동하기 전에 화이팅이라 구호를 외치는 행위도 힘을 내기 위한 자기 암시가 되는 거죠. 또한 이 아동과 부모와 인사하고 관심 주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이 독서 지도를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독서 지도사의 전략적인 소통 기술이나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동과의 독서 지도 활동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이 아동의 최소한의 긴장감이나 호기심이나 이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니면 아동에게 끌려가거나 이 교사 아동 모두 이 독서 활동 자체의 매너리즘이나 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물론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은 이 아동과 친해지기와 이 독서 활동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서 아동이 선생님을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독서 지도 초기에는 이 독서 활동이 참 재밌다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8강에서는 즐겁게 책 읽기를 동기부여하기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겁게 읽기를 동기부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이 중요한 점은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책 읽기 지도법으로는 이 아동의 책 읽기에 대한 흥미나 성취 욕구를 동기부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아동의 능동적인 독서 행동을 인정해주면서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아동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모래시계, 스탑워치, 주사위, 또는 가위바위보, 눈싸움 등으로 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이 흥미나 성취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흥미를 주는 다양한 방식의 동기부여 일기법 카드,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등의
책 읽기 카드를 활용해서 아동을 동기부여하는 것도 대단히 독서 활동의 적극성을 높이는 데 좋고요. 또한 책 읽기 수준이나 양의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 아동이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능동적인 독서 활동 과정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강의에서 제시하는 독서 수준에 따른 책 읽기는 일부의 케이스일 뿐이기 때문에 각자의 독서지도 책 읽기 현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창의적인 지도 방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 9강에서 즐겁게 생각하도록 질문하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질문은 아동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게 만듭니다. 좋은 질문은 이 아동의 숨겨진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주어진 다양한 패턴의 질문 방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일상적인 교육 지도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해 보려고 하는 노력과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아동과 독서지도 관련 활동을 하면서 이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이 아동의 호기심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동기부여할 때마다 이 습관화된 질문 기술이 그 빛을 발휘할 것이죠. 우리 동현이는 선생님과 얘기하는 것이 무척 재밌나 봐요. 선생님 얘기만 하면 무척 좋아해요 라고 말한다면 습관화된 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질문 기술 덕분일 것입니다. 읽은 책 속의 내용을 점검한다는 차원보다는 읽은 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10강에서는 즐겁게 글 쓰기를 동기부여하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동기에 충분한 책 읽기가 된 경우에는 이 청소년기의 글쓰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아동기의 글쓰기 지도는 이 주어진 틀의 글쓰기를 양적으로 채우는 형식의 지도법을 지향하고 게임식의 동기부여 소통으로 아동의 호기심과 이 성취욕구를 북돋아주는 이 글쓰기 지도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느낌 쓰기, 줄거리 쓰기, 또는 기타 미리 정해진 형식의 글쓰기를 시키면 아동은 이 호기심과 능동적인 사고, 즉 아동의 창의성과 성취욕구를 북돋아 주지 못하고요. 도리어 이 글쓰기 때문에 전반적인 독서 활동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자유롭고 능동적인 글쓰기는 이 아동의 창의성과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되죠. 따라서 잘 쓰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껏 신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이 모티브나 글감을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제11강은 즐겁게 말하기를 동기부여하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들은 처음엔 소극적이지만 한 번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 자신감이 생기면 곧바로 적극적인 성향으로 변화되죠. 말하기는 아동의 학습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 논리적인 표현력도 증진하지만 이 내재된 이 창의적인 사고력을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초기에는 말하기 지도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몇 번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 아동의 말하기 욕구나 성취감은 점차 강해집니다. 모래시계, 스탑워치, 주사위, 가위바위보, 눈싸움 등 이런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사나 아동이 이 말하는 순서를 정한다든지 또 시간을 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놀이식으로 동기부여하면 이 흥미나 성취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아동들은 책을 읽는 것을 확인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게임식의 동기부여 멘트에 집중하게 됩니다. 독서지도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아동을 격려하고 이 자신의 생각이나 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충분히 말할 기회를 준다면 아동은 그 선생님을 매주 기다리게 될 것이죠. 책을 읽은 여부를 점검하고 눈치 주고 부담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책이나 책 속의 내용을 통해서 호기심이나 흥미를 가지고 또 다양하게 말할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 주려고 배려하는 선생님의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과의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평가적인 요소를 반영할 때는 5, 4, 3, 2, 1의 방식이 대단히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5는 정말 잘했다, 정말 대박이다, 와 짱이네 이렇게 놀라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 4는 잘했지,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해, 정말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고요. 3도 이 정도면 굿이야, 잘한 거지,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이 바탕이 된 거야 라고 해서 격려의 멘트를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이는 야, 좀 약하다. 그렇지만 자, 요 부분을 목소리만 좀 크게 하고 또는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하면 괜찮아. 그럼 바로 3이나 4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도와주면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라고 위로나 격려와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이런 체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강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독서 전반 활동에서 저희가 배운 5가지 어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화하고 실천하는 전략이 중요한데요. 습관화와 실천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서서히 열정과 의지가 약해지면서 아무리 좋은 많은 내용들도 바람처럼 사라지곤 하죠.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매일매일 실천과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서 결론은 나의 습관, 나의 혁신의 발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RPD2C라고 하는 성공 역량 개발 법칙을 저는 개발을 하고 실천하고 있고요. 또한 6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효과적인데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R은 ready, 준비가 된 이런 뜻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충분히 충전한 또는 자기암시 또는 정신적인 자기 충전을 의미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자, D는 Do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루하루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또 북돋아주고 심리적인 자기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C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개선적인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점차 뿌듯하게 발전해가는 자존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 이러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선순환 자기개발 사이클을 활용하고 있는데 독서 지도사 여러분들의 교육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도적이고 선순환 자기개발 사이클은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독서 지도사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도 평생 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또 그것을 실현해내는 자기만의 방법 또는 자기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가지 실천과 습관화 전략, 혁신 전략 2를 실현하기 위한 RPD2C 성공 역량 개발 교육 사이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이죠. 충전이 된 매일매일 운동 습관화를 통해서 육체와 정신이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가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이 12강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 시작 전 자기암시 의미유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입문을 열기 전 한번 웃어보겠다라고 계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과 부모는 일주일 동안 나를 기다려준 소중한 사람이다. 또한 내가 힘을 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동과 부모의 작은 또는 희망과 행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의미요법이 기본적인 R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 플랜입니다. 자, 즐겁게 책 읽기 하는 부분 또는 질문하기, 쓰기, 말하기에 대해서 이번에 내가 적용할 미션을 하나씩 정해보는 거죠. 즐겁게 읽기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는 아동과 선생님이 한 문장씩 교대로 소리내 읽기법을 한번 적용해 보자.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계획을 해보고요. 또한 즐겁게 질문하기에 대해서는 how와 y형을 결합해서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부분을 한번 지도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동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죠.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계획을 해본다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즐겁게 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읽은 책을 제2탄으로 이어질 내용을 마음껏 상상해 보기를 내가 준비한 서식에 따라서 재밌게 한번 적용해 보자 라고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말하기에 대한 지도법으로는 말투나 표정을 누구누구처럼 말해보기에 도전하기를 한번 적용해 보자 라고 저희가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계획 자체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계획한 것을
매일매일 그주그주 적용해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이 두가 되겠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C에 있습니다. 체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 매일매일 미션별로 표시할 수 있는 빈칸을 만들어 놨죠. 어떤 미션에 대해서 정말 효과도 좋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 동그라미죠. 또 어떤 미션에 대해서는 별 계획을 크게 못했고 또 실천도 시원치 않다, 별 효과적이지 않다라면 세모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어떤 특정 미션에 대해서는 거의 실천을 못했다, 계획조차도 못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다, 이런 부분은 X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날 미션에 대해서 미션 1은 오늘 잘했네, 효과적이고 재밌었네,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미션 2에 대해서도 효과도 좋고 아동들이 참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조금씩 버전업해 가면 좋겠구나, 당분간 이 방법을 계속 써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또 동그라미 표시하시고요. 자, 미션 3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아동들이 별로 재밌어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실천을 하긴 했지만 별 효과가 없다 싶으면 이제 세모가 될 수도 있고, 미션 4에 대해서는 오늘 별 생각을 못하고 생각은 했지만 전혀 적용하지 못했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X로 하시면 됩니다. 미션 1부터 5까지 빈칸이 5개밖에 안 되죠. 자, 이 부분을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서 얼마든지 동그라미, 세모, X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얼마든지 하루하루 이 부분을 체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표시에 불과하지만 이런 부분 하루하루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할 수도 있고 작심삼일을 막을 수도 있고요. 소중하게 배운 중요한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 크리에이트 부분은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지도법에 대한 나의 개선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잘한 점 또는 창의적으로 개선될 만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자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혁신관리표가 한 장, 두 장 또는 한 달, 두 달 쌓이면서 자신의 전문가적 역량도 함께 쌓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강의 마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발전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긍정적인 수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실천을 위한 근성이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은 말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 개발,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더욱 희망적인 다른 대안이 있지 않다면 전문적인 독서 지도사로서의 자기 개발, 역량 개발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마음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교육시작점 마음가짐이나 아동과 부모와의 만남의 소통에서부터 아동의 독서 활동과 관련해서 즐겁게 읽고 질문하고 쓰고 말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동에게 흥미나 호기심 그리고 이 성취 욕구를 부여하고 자, 결과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해나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와 습관화 되기 위해선 이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목과 숙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동의 욕구나 심리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진정성과 열정을 모아서 지속적인 개선을 해나간다면 최고의 독서지도 전문가는 물론 이 100세 시대 평생 직업으로서의 터전을 닦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본 독서지도사 활동의 최종 목표인 자율자력 독서 습관화를 위한 아동 동기부여 지도법이라는 주제로 제1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